지금 상경영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콜로서 뭐 이런 뭐 강의도 있고 책도 있고, 한산희가 작가님 웹소설의 신 같은 경우도 아주 괜찮고, 갈드 작가님 뭐 아니면 나비계곡 작가님, 오프라인에서 뭐 스토리튠즈 같은 사도현 작가님.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뭐 누군가 특정인을 저격하긴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골라서 가셔야 돼요. 진짜 제 채널도 마찬가지, 제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도움되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나, 혹은 뭐 다른 채널 봐도 똑같은데 하시거나, 나랑은 생각이 달라, 혹은 뭐 진짜 이 사람은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너무 좀 겉멋들어서 그냥 너무 뻔들어하다, 빚 좀 개살고 같다, 뭔가 그럴듯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글쓰기에는 도움이 안 된다, 그러시면 걸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 채널도 포함이에요. 그렇게 걸러내실 줄도 알으셔야 돼요. 맹목적으로 따라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야 돼요. 이게 좋은 의도로 말씀해주시는 선배 작가님들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피드백도 제대로 들어가지, 누군가 간평해주고 누군가 뭐 강의하고 뭐 오프라인 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뭐 맹목적으로 다 받아들이면요, 진짜 제대로 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그 자법이나 노하우 같은 게 제대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좀 걸러내실 눈이 필요하기도 해요. 걸러내시면서 좀 보세요. 요새는 많잖아요. 많으니까 뭐. 저는 이 기준의 하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대박을 치신 작가님이시거나, 혹은 이 업계에서 꽤 오래 있으셨던 작가님들, 그런 작가님들 건 믿고 봐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뭐 이러면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하지, 뭐 한 작품도 제대로 안 쓰시고,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웹소설의 신은 사셔도 후회는 안 하실 거예요. 저랑 개념도 비슷하기도 하고. 근데 그 한산희가 작가님 풀어내시는 어떤 개념과 제가 풀어내는 개념이 교집합이 있는데 모든 게 일치하진 않아요. 웹소설 강좌의 끝은 사실은 피드백이에요. 근데 이 피드백에서도 이게 좀 갈리는데, 글을 많이 안 써본 작가들이면, 많이 실패해보거나 많이 성공해보지 않은 작가들이면 이거 못해요. 이거 어떤 게 중요한 피드백인지 모르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어떻게 줘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피드백이 그냥 평범한 피드백이 들어요. 뭐 오타, 여기서 이 캐릭터 대사를 고쳐라, 문장은 어떻게 써라, 뭐 묘사는 어떻게 이렇게 강화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이런 것밖에 안 들어가요. 피드백이란 게 어떻게 보면 기술이에요. 상경 작가님 피드백 굉장히 질이 높아요. 진짜 이분은 그냥 작가님의 작가님 이라고 보셔도 돼요. 진짜 이분한테 한 말씀 이렇게 피드백을 들으면 저도 깨닫는 바가 너무 많아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작TV 운영할 때는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기도 했고, 그 제가 팬미팅 할 때 저기 종로 쪽에서 팬미팅하고 일산으로 가서 한 20분 정도 모시고 상경 형님 또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깨달음 얻으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물론 저의 이제 잠재적인 라이벌들이시긴 한데요. 근데 감히 사실 제가 어떻게 이런 분들한테 라이벌이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잘 해주시는 분들이고, 진짜 후배 작가님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진짜 진심이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피드백 받으시고 이런 건 진짜 적극 권장하고 싶어요. 근데 사실 보여준 게 없는 작가님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 한다? 여러분들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사기 당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건.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거에 대해 몰랐기 때문에 뭔가를 좀 얻으려고 가서 피드백을 받는 건데, 거기서 말해주는 게 다 진짜라고 믿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 생각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네, 콜로소 강의, 콜로소라고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뭐 그런 식으로 좀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성공하시고 그러셔서 저랑 같이 일을 하시는 것도 제 욕심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주시는 것도 뭐 욕심이기도 하고, 그런 거죠. 일단은 전제 조건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작가님들은 이런 거 좀 우려 섞인 말씀을 좀 하시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유튜브는 아무나 개설해서 그냥 어떤 자포서 하나 들고 그냥 자기가 말한 것이냥 이렇게 포장해서 말해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훌륭하게 뚝딱 웹소설 강좌 영상 뚝딱 올리면 되는 거잖아. 그럴듯하게 편집해가지고 뭐 그래픽 넣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면 솔깃하잖아요. 그럼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근데 거기에 독이 있다고요. 함정이 있다고요. 용경 작가님, 용경 선생님도 뭐 콜로도 아니요, 작가님들이 모여있는 사이트가 아니고 그 작가님들이라기보다는 강사님들을 섭외해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근데 콜로소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요새 들어서 사실 좀 자격도 없으신 분들 너무 막 이렇게 막 무지성으로 영입해가지고 막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좀 그런 것들을 좀 우려 섞인 말씀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저는 올바른, 굳이 제 영상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드렸듯이 이런 분들, 이런 훌륭한, 어디 갔냐? 내 질투나서 다 지워버렸나?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런 훌륭한 분들 많아요. 이분들의 어떤 그 노하우가 담긴 그런 걸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될 거예요. 이왕 배우시려면은 제대로 배우시는 게 좋잖아요, 사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의 일화 쓰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저랑 이 약속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일화를 쓰실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글이 좀 더 한층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이제 믿습니다. 좋습니다. 저요? 저는 거의 20년 동안 글을 쓰면서 제가 맨땅에 헤딩을 저는 그러니까 이거예요. 실패한 작가 사람이 실패하지 않는 법을 안다 라고 생각. 전 상경 형님이나 한산이가 작가님이나 갈드 작가님 뭐 혹은 뭐 누구야 나비계곡 작가님과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는 성공을 했어도 저분들이 비할 바가 아니에요. 실패만 해왔던 작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을 시작했을 때도 창피했어요. 굉장히 당당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게 그리고 나눌 수 있는 게 제가 수도 없이 실패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냥 실패하지 않는 법을 나눠 드리는 것에 불과해서 저는 성공하는 법은 월 1억 버는 작가가 되는 법 이런 식으로 저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못 벌었거든요. 그렇게는 말 못하겠어. 도저히 그건 양심이 걸려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래도 웹소설 실패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법 이런 식으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수많은 실패를 딛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는 제가 어느 정도 잘난 척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같이 실패만 거듭했던 사람도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나눠주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 주변에 좀 그런 작가님들이 많았거든요. 오프라인에서도 좀 이런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저는 제주도에 혼자 있다 보니까 육지에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저는 성공하는 작가님들하고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하는지 동기부여나 이런 것도 많이 못 받았고 저는 스스로 그 시간을 버텨왔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 나는 실패를 많이 했었고 내가 이번에 이렇게 실패를 했으니까 다음 작품은 이렇게 써봐야겠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시간을 버텨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건 조금 그래도 자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저도 이제 성공했던 작품들을 썼던 경험치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도 저는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뭐 스토리텔링 자법 이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조금 이제 척척 겸손한 척 하는 건데 사실 그래요. 저는 그 지금 작가였을 때 마음가짐은 그거였고 매니지먼트 대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성공할 수 있는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강좌를 다시 제가 오픈을 한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작품 월 1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건 나도 못 해봐서 그건 말씀 못 드려요. 그건 다른 분들한테 들으세요. 어쨌든 세상에서 저 사람 진짜 성공한 작가다 이 정도까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고자 도움을 드리고자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제가 이 유튜브 방송 처음 시작했을 때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 동료 작가들한테 그리고 알고 지내던 매니지 대표 출판사 대표 님들한테. 이때는 제가 제 필명을 안 밝히고 처음에 시작을 했거든요. 온갖 조롱과 무시와 다 당했어요. 진짜 뻥안 치고 페이스북에서 저를 저격하는 그런 글들도 많았고 지까짓 게 뭔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진짜 상처받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이 동료 작가님들이 저랑 다 알던 사이였고 제가 형님 했던 분들도 있고 동생으로 시작했던 분들도 있고 친구도 있었고 저랑 작업을 했던 대표도 있었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추억이긴 한데 아마 그런 걸 거예요. 뭐 갈두 작가님이나 그런 작가님들이 어떤 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 저도 아마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면 그분들에 비해서 제 작품은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뛰어난 성적을 거둔 게 아니니까. 물론 어디 가서 망했습니다 망한 작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는 아닌데 저도 뭐 성공한 작품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분들만큼 크게 성공한 건 아니니까. 왜 욕을 먹었냐고요? 니까짓 게 뭔데 근데 제 필명을 밝히기 전까지 니까짓 게 뭔데 그런 유튜브 방송을 해? 니가 강좌를 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최근까지도 이런 얘기 많이 받아요. 제가 그래도 꿋꿋하게 나가는 거는 제가 그래도 이제까지 좀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랑 작품을 만들어서 좋은 결과가 났던 결과도 많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저한테 욕을 하신 분들도 사실 나중에 간편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요. 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뭐 신경 안 쓰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니다 싶으면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제가 민폐나 피해를 끼치면서까지 이 방송을 제가 해야 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저는 사도현 작가님 되게 좋아해요. 그 스토리틴즈 대표님인데
예, 굉장히 좋아. 여기 학원도 되게 체계적이고 해가지고 한번 가서 좀 말씀 나눠보시고 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분은 되게 인성도 되게 좋으세요. 그리고 이 사도현 작가님도 학원 운영하는 것도 되게 욕을 많이 먹었어. 사실 네가 뭔데 돈 받고 운영하냐, 뒷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이 좀 사실 이런 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한두 번 본 사이도 아니고 뭐 이 몇 해 동안 10년 넘게 본 사이들이 그렇게 뭐 등 뒤에 비스 꽂고 그런 건 좀 별로거든요. 사실 사도현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뭐 이렇게 꼬셔가지고 제가 뭐 거기다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게 저는 좀 씁쓸해요. 밥그릇 싸움, 밥그릇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밥그릇 웹소설 이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웹소설 강좌 이거 해가지고 2년 반 동안 수익이 27만 원인가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무슨 밥그릇 이 시간이 그냥 내 글 썼으면 훨씬 더 버럭이지. 저런 욕 안 먹고 어쩌면 뭐 저분들의 어떤 어제 그분들을 지칭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저도 아까 상수란 사도현 작가님의 상경 작가님처럼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어깨를 비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작품을 쓸 수도 있었던 어떤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밥그릇 싸움은 아니고 사실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원래 예술이라는 게 사실은 그러니까 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처럼 명확한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개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 음악도 그렇게 천재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다 음악적 견해가 달라서 쪼개지는 밴드가 그렇게 얼마나 많아요. 퀸도 그렇잖아요. 프레드 메큐리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깨지고 그러는 경우는 얼마나 음악적 견해가 안 맞아가지고 천재들이 모여도 그렇게 되는데 예술이라는 게 그렇다니까요. 예술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라서 진짜 선을 완전히 넘지 않는 이상에는 해석이나 이론이 갈릴 수밖에 없어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런 강좌를 보실 때 예술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건 걸러 들으셔야 돼요. 사실. 그런데 그건 있어요. 저랑 이제 작품을 만드시기로 했으면 일단은 제가 책임지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매니지먼트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의 스토리텔링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렇게 도전해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개념이 섞일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제가 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고는 있네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쯤 정도에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얘기를 드려야 되지 않나. 왜냐면 작품 방송이 이 강좌 방송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 진짜로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뭐 저도 계속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씀드렸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잘못되면은 잘 될 수 있는 작가님들도 괜히 이상한 이론에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단문을 무조건 써야 된다. 단문을 무조건 써야 되는 이유도 모르면서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고 1차원적으로 뭐 가독성을 위해서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쳐 줘버리면은 이건 책임을 어떻게 질 거냐 이거죠. 저는 이제 단문을 무조건 써야 되는 거는 가독성도 있고 나중에 뭐 클라이막스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반전을 위해서 단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이제 온갖 묘사 다 때려 넣어서라도 그 연출을 되게 장엄하고 웅장하고 멋있게 그려라 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런 좀 기본기는 제가 은사님한테 한 석 달 정도 배웠는데 제가 첫 작품을 내고 근데 이 은사님한테 받은 기본기가 지금까지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분은 나를 이게 단문 써 이게 아니고 단문을 왜 써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만들어줬어요. 필력이 뭐 뛰어나면은 그거 되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밌게 쓸 수 있으면 이런 강좌 방송 절대 볼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답을 이미 잘하고 있잖아요. 굳이? 네, 은사님이 그분한테 제가 글을 계속 배웠으면은 저도 아마 꽤 잘 나가는 작가가 되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아쉽긴 했죠. 이사 가셔가지고. 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 은사님한테 몇 달 동안 받은 어떤 그런 거를 전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 은사님이 없었다면 전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고 오히려 노력을 안 했을 수도 있어. 내가 했던 게 맞구나 하면서 들이받고 막 왜 세상은 내 글을 안 읽어줘 이러면서 막 불평불만하고 그랬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은사님이 적절한 시기에 어느 정도 이런 기본기를 잡아주셔가지고 그래도 생각할 거리를 주셨고 제가 고민을 그렇게 10년 이렇게 넘게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아니었으면 좀 그랬을 거예요. 사실 그냥 예로 들면은 그냥 주어 동사 나는 학교에 간다 이 정도 이런 게 단문이라고 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죠.